강남역 사거리는 오늘도 복잡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배달 오토바이, 쉴 새 없이 바뀌는 신호등. 나는 천천히 인도를 걸었다. 62회를 살아온 몸이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아직 흐트러지지 않았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손에 든 서류 가방은 무겁지만 익숙했다. 미르테크 본사로 향하는 길. 30년을 걸어온 길이었다. 아버지가 차고에서 시작한 작은 부품 회사. 내가 IT 사업으로 전환해 중견기업으로 키웠고 이제는 직원 200명이 넘는 회사가 됐다. 자부심이 있었다. 편의점 앞을 지나칠 때였다. 입구 옆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은 세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여자 하나, 아이 둘. 그들 앞에는 편의점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나뿐인 도시락을 세 사람이 나눠 먹고 있었다. 내 발이 멈췄다. 여자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작은 아이 입에 넣어 주었다. 큰 아이는 반찬만 조금 집어먹으며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옆모습이 낯익었다. 아니, 낯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저 어깨선 아이를 대하는 손놀림, 조심스럽게 고개 숙이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쳐졌다. 서미란, 내 며느리였다. 아니, 며느리였던 여자였다. 나는 몇 걸음 떨어진 채 그들을 지켜봤다. 미란의 옷은 빛이 발해 있었다. 코트 소매 끝은 해져 있었고 얼굴은 3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광대뼈가 두드러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여러 개 보였다. 설거지 일을 하다 생긴 흔적처럼 보였다. 아이들은 더 말라 보였다. 지훈이의 점퍼는 몸에 비해 컸고 서연이의 운동화는 낡아 있었다. 둘 다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엄마 눈치를 살폈다. 엄마가 더 먹으라고 권할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배부르다고 말했다. 내 가슴이 조여왔다. 3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장남 태준의 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날. 싱가포르에서 걸려온 전화. 회장님, 태준 상무님이 탄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장례식을 치렀다. 수많은 조문객들, 울먹이는 직원들. 나는 넋이 나간 채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발인을 앞둔 이틀째 새벽, 둘째 태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회사 금고가 비어 있어요. 급히 회사로 달려갔다. 회장실 안쪽 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보험금 30억. 태준 사망 후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돈이었다. 그리고 회사의 핵심 기술 특허 문서까지 사라졌다. 태연아, 이게 대체 무슨... 말을 잇지 못했다.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 어젯밤에 봤어요. 형수님이 회장실에서 뭔가 챙기는 거. 뭐라고? 새벽 4시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회사에 왔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창문으로 보니까 형수님이 서류 가방에 뭔가 넣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봤어요. 형수님이 젊은 남자랑 같이 차에 타는 거. 검은색 BMW였어요. 남자가 운전석에 타고 형수님이 조수석에 앉았어요. 트렁크에는 큰 짐 가방이. 태연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버지,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형수님이 남자랑 도망가는 거. 나는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장례식장에 전화했다. 미라는 새벽에 아이들 데리고 나갔다고 했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그제야 깨달았다. 태연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미란이 정말 돈을 가지고 도망갔을지도 모른다고. CCTV를 확인했다. 새벽 4시 15분
미란이 서류 가방을 들고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검은색 차를 타고 떠났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태연이 말렸다. 아버지, 회사 이미지 생각하세요. 상무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며느리가 돈 들고 도망갔다는 소문 나면 주가가 폭락할 거예요. 맞는 말이었다. 3대째 이어온 회사. 그 명예를 지키고 싶었다. 그날부터 나는 미란을 지웠다. 집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떼어냈다. 태준과 미란이 웃고 있는 결혼 사진도 치웠다. 손주들 사진도 모두 내렸다. 태연이 물었다. 아버지, 지훈이랑 서연이는 어떻게 해요? 모른다. 어미가 저렇게 도망갔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그래도 형님 아이들인데. 됐어. 그 아이들도 이제 남이야. 냉정했다. 잔인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다. 3년이 흘렀다. 미르테크는 태연과 함께 어떻게든 다시 안정시켰다. 보험금은 없었지만 투자를 유치해 회사를 키웠고 태준 없이도 사업을 이어갔다. 미란 소식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손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랐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아니, 알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광경, 도시락 하나를 나눠 먹는 미란과 아이들, 해진 옷, 말라빠진 얼굴, 상처투성이 손, 30억을 가지고 도망간 여자가 왜 3년째 강남역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을까?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미란이 서연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을 재는 손길이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친 어머니의 견뎌온 세월의 무게였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건 아니라고. 뭔가 잘못됐다고.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뒤틀렸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회사로 가는 대신 차를 불렀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미란의 야윈 얼굴과 아이들의 말라깽이 손만 맴돌았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건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강남역 편의점 앞이 떠올랐다. 도시락 하나를 나눠 먹던 미란과 아이들. 야윈 얼굴, 해진 옷, 상처투성이 손. 그 모습이 자꾸 겹쳐졌다. 3년 전 그날과 새벽 5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서재로 갔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3년 전 그날도 이렇게 어두웠다. 2022년 6월 15일. 장남 태준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회의 중이야. 나중에? 회장님 태준 상무님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야? 싱가포르에서 연락 왔습니다. 태준 상무님이 탄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회의실이 빙글빙글 돌았다. 뭐라고? 싱가포르 항공 SQ472편이 이륙 직후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습니다. 탑승객 전원이 더 이상 듣지 못했다.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비서실로 달려갔다. 확실한 거야? 확실해? 네 회장님. 싱가포르 대사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무릎이 꺾였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태준, 내 장남, 회사의 미래, 후계자로 키운 아들, 36살의 나이에 급히 싱가포르로 날아갔다. 태연과 미란도 함께였다. 현장은 처참했다. 비행기 잔해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소방차와 구급차가 즐비했다.
태준의 시신을 확인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 검게 그을린 얼굴, 알아볼 수 없는 모습, DNA 검사로 확인했다. 유해를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다. IT 업계 사람들, 거래처, 직원들, 친척들. 모두가 울었고 나는 넋이 나간 채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미라는 내 옆에 있었다. 태준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그도 울고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아버님,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미란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태준이가 운이 없었던 거지. 하지만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발인을 앞둔 사흘째 새벽 태연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회사 금고가 비어 있어요. 급히 회사로 달려갔다. 회장실 안쪽 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보험금 30억. 태준 사망 후 보험회사에서 긴급 지급한 돈이었다.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려던 돈이었다. 그리고 태준이 3년간 개발한 핵심 AI 특허 문서까지 사라졌다. 태연아, 이게 대체 무슨... 말을 잇지 못했다.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 어젯밤에 봤어요. 형수님이 회장실에서 뭔가 챙기는 거. 뭐라고? 새벽 4시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회사에 왔는데 회장실 불이 켜져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문틈으로 보니까 형수님이 금고 앞에서 서류 가방에 뭔가 넣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봤어요. 형수님이 젊은 남자랑 같이 차에 타는 거. 검은색 BMW였어요. 남자가 운전석에, 형수님이 조수석에, 트렁크에는 큰 가방들이. 태연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버지,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형수님이 남자랑 도망가는 거. 나는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장례식장에 전화했다. 미라는 새벽에 아이들 데리고 나갔다고 했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그제야 깨달았다. 태연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미란이 정말 돈을 가지고 도망갔을지도 모른다고. 금고 비밀번호를 누가 알아? 저랑 아버지, 그리고 형수님이요. 형님이 알려줬대요. 만약을 위해서.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밀려왔다. 보안팀을 불렀다. CCTV를 확인했다. 새벽 4시 15분 미란이 서류 가방을 들고 회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주차장에서 검은색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도 있었다. 회장님,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보안팀장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태연이 말했다. 아버지, 회사 생각하세요. 상무님 사고로 주가 이미 떨어졌어요. 여기서 며느리가 돈 들고 도망갔다는 소문까지 나면 회사 망합니다. 맞는 말이었다. 3대째 이어온 미래테크. 직원 200명의 생계. 그 무게가 어깨를 눌렀다. 신고하지 마. 그냥 찾지도 마. 그날부터 나는 미란을 지웠다. 집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떼어냈다. 태준과 미란이 웃고 있는 결혼 사진도 치웠다. 지훈이와 서연이 사진도 모두 내렸다. 태연이 물었다. 아버지, 조카들은 어떻게 해요? 모른다. 어미가 저렇게 도망갔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그래도 형님 아이들인데. 됐어. 그 아이들도 이제 남이야. 냉정했다. 잔인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다. 3년이 흘렀다. 미래테크는 태연과 함께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웠다.
보험금은 없었지만 벤처 투자를 유치해 회사를 키웠고 태준 없이도 사업을 이어갔다. 미란 소식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손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랐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제 강남역에서 본 그 광경, 도시락 하나를 나눠 먹던 미란과 아이들, 해진 옷, 말라빠진 얼굴, 상처투성이 손, 30억을 가지고 도망간 여자가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서재에서 일어났다. 책장 뒤편을 열었다. 제일 안쪽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태준의 유품 상자였다.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 손이 떨렸지만 나는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열어야 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3년 전 그날 내가 놓친 게 있는지 알아야 했다. 손이 떨렸다. 태준의 유품 상자.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상자. 서재 책장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존재조차 잊으려 애썼던 상자. 나는 상자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다. 회색 먼지가 공중에 흩날렸다. 뚜껑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노트북이었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사고 직전까지 가지고 다니던 것. 검은색 표면에 손때가 묻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무게. 전원 버튼을 눌렀다.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다. 서랍에서 충전기를 꺼내 연결했다. 화면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상자 안을 더 뒤졌다. 수첩이 나왔다. 태준이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몰스킨 수첩. 검은 가죽 표지가 낡아 있었다. 펼쳤다. 태준의 필체가 나타났다. 또박또박 적힌 글씨들. 회의 메모, 아이디어 스케치, 일정 관리. 뒷페이지를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하나 있었다. 2022년 6월 10일. 태연이가 이상하다. 내 연구실에 몰래 들어온 흔적이 있다. CCTV 확인 필요. 그리고 내 노트북이 해킹당한 것 같다. 로그 분석 결과 알 수 없는 IP에서 접속 시도 여러 번.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손이 떨렸다. 수첩이 흔들렸다. 6월 10일. 사고 나기 닷새 전이었다. 태연이 태준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갔다고? 노트북이 해킹당했다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6월 12일.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내 연구 자료가 경쟁사 제안서에 그대로 나왔다. 누군가 내부에서 자료를 빼돌리고 있다. 태연 사무실 IP와 해킹 IP가 일치한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다. 형제인데 싱가포르 출장 다녀와서 아버지께 모든 걸 보고하겠다. 숨이 막혔다. 태준은 알고 있었다. 태연이 자신을 해킹하고 자료를 빼돌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모으려고 기다렸던 거다. 그리고 싱가포르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노트북 화면이 켜졌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다. 비밀번호를 몰랐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다시 상자를 뒤졌다. 작은 메모지 뭉치가 나왔다. 태준이 쓴 포스트잇들이었다. 그중 하나에 숫자가 적혀 있었다. 랩타프 PW615JHNDSY 6월 15일 태준의 기일 그리고 지훈과 서연의 이니셜 노트북에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이 열렸다. 바탕화면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다. 태준, 미란, 지훈, 서연 모두 웃고 있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폴더들을 확인했다.
AI 연구자료, 특허 문서, 회의록, 그리고 BACKUP라는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폴더를 열었다. 로그 파일들이 가득했다. 해킹 시도 기록, 의심스러운 접속 내역, 서버 백업.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다. 해킹 시도가 수십 번 기록되어 있었다. IP 주소도 함께 적혀 있었다. 192.168, 1.47. 회사 내부 IP였다. 태준이 직접 조사한 흔적이 보였다. 이 IP는 태연의 사무실이라고 메모되어 있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태연이 형을 해킹했다고? 더 파고들었다. 항공권 예약 기록이라는 파일이 있었다. 열어봤다. 태준의 싱가포르 출장 항공권 예약 내역이었다. 원래 예약은 싱가포르 항공 SQ285편이었다. 안전한 노선이었다. 그런데 출발 이틀 전 예약이 변경되었다. SQ472편으로 정비 불량 기록이 있는 항공편으로 변경 요청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었다. 192.168, 1.47. 또 태연의 사무실이었다. 손이 떨렸다. 노트북이 떨어질 뻔했다. 태연이 항공권을 바꿨다고? 정비 불량이 있는 비행기로? 설마 사고를 의도했던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태준의 노트북에 저장된 모든 파일이 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3년 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이 뭐였나? 태연의 말을 믿고 미란을 도둑으로 몰고 손주들을 외면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 내 둘째 아들, 태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연락처를 뒤졌다. 최전무, IT 보안팀장이자 30년 지기 친구였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참 만에 최전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회장님. 최전무 나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새벽 6시인데요. 부탁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다. 3년 전 태준이 사고 나기 전후 회사 서버 백업 기록 있나?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최전무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있긴 합니다만. 왜 갑자기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해킹 시도 기록이랑 IP 접속 내역, 그리고 항공권 예약 시스템 해킹 여부도. 회장님 혹시 뭔가 발견하신 겁니까? 나는 태준의 노트북을 내려다봤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3년 전 그날 내가 너무 쉽게 믿어버린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네. 전화를 끊었다. 나는 태준의 사진을 바라봤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에서 아들이 웃고 있었다. 태준아,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이제 제대로 알아볼게. 내가 남긴 기록들 아빠가 이제야 봤어? 미안하다. 3년이나 늦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동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빠가 끝까지 밝혀낼게. 내가 원했던 것처럼.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제 시작이었다. 진실을 찾는 긴 여정의 시작. 사흘이 지났다. 최 전무에게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자료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습니다. 뭔가? 서밀한 변호사 행적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떻게 알아냈나? 보안팀 후배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미란 변호사가 어디서 뭘 하는지. 그래서 최 전무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회장님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최 전무는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3년 전 서버 백업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란 변호사 관련 자료고요.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받았다. 최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회장님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그냥 말하게. 서미란 변호사는 지금 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 곳?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편의점 야간 근무. 낮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법률 상담센터 시간제 근무.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대리운전. 숨이 막혔다. 하루에 세 곳을? 네. 주말에는 학원 앞에서 전단지 돌리는 일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학교 간 사이에요. 아이들은? 지훈군이 천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서연 양은 소아당뇨가 있고요. 2달에 한 번씩 대학병원 다닌답니다. 가슴이 쥐어뜯겼다. 병원비는? 월 평균 15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많을 때는 250까지도요. 의료보험 안 되는 검사가 많아서요. 눈앞이 흐려졌다. 30억을 가진 사람이 왜 아이들 병원비 때문에 새 곳에서 일을 할까? 왜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할까? 그리고 회장님, 최 전무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미란 변호사 통장 내역입니다. 보안팀 후배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종이를 펼쳤다. 통장 잔액이 눈에 들어왔다. 18만 원. 3년을 살아온 여자의 전 재산이 18만 원이었다. 그리고 이건 대출 내역이고요. 또 다른 종이. 미란 앞으로 된 대출이 6천만 원이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빌린 돈이었다. 30억은 어디 갔나?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미란 변호사 통장에는 단 한 번도 큰 돈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3년 전에도 그 이후에도요. 손이 떨렸다. 서류가 흔들렸다. 그럼 미란이 돈을 가져간 게 아니란 말인가? 적어도 통장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다. 3년 동안 믿어왔던 진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 미란이 어디 사나? 최 전무가 주소를 적은 쪽지를 건넸다. 구로구 한 동네의 반지하 주소였다. 회장님 혹시 직접 찾아가실 거면 미리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보겠네. 그날 오후 나는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그 주소로 향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반지하 입구에 섰다. 녹슨 철문, 금이 간 유리창, 곰팡이 핀 벽. 여기서 미란과 아이들이 살고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미란이었다. 3년 만에 다시 본 며느리. 훨씬 늙어 있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아버님,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뒤로 물러섰다. 어떻게 여길? 들어가도 되겠나? 미란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낡은 이불 2채, 작은 식탁 하나, 헌 냉장고 하나. 그게 전부였다. 아이들은? 학교 갔어요. 미란이 의자를 닦았다.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미란은 마주보고 섰다. 고개를 숙인 채 미란아, 나한테 할 말 없나? 미란의 어깨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가? 태준이를 지키지 못한 것.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것만인가? 미란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님, 저는 너 30억 가지고 도망갔다며? 아닙니다. 미란이 벌떡 일어났다. 저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금고는 제가 열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열었는데? 미란이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연 씨가. 태연 부사장님이 열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뭐라고? 그날 밤 저는 회장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태준이 남긴 서류를 정리하러 갔었죠. 그런데 회장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틈으로 봤더니 태연 부사장님이 금고를 열고 있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태연 부사장님이 돌아서더니 말했어요. 형수님,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조카들이 다칠 거라고. 그래서 무서웠어요. 태연 부사장님 눈빛이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도둑이 됐어요. 태연 부사장님이 주차장에서 저를 봤다고 증언했고 미란이 울기 시작했다.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다칠까봐 무서웠어요. 태연 부사장님이 계속 협박했어요.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고. 안 그러면 지훈이랑 서연이도 아빠처럼 사고 날 수 있다고. 나도 눈물이 났다. 3년 동안 혼자 견뎌왔나? 네, 변호사 일도 못하고요. 태연 부사장님이 업계에 소문냈어요. 제가 횡령범이라고. 그래서 시간제 상담 일만 겨우 얻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다. 태연이, 내 둘째 아들이 형을 죽이고 돈을 훔치고 미란에게 누명을 씌웠다. 미란의 집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차에 올라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미란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태연 부사장님이 금고를 열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태준의 메모, 미란의 가난한 삶, 그리고 태연의 증언.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최 전무에게 전화했다. 최 전무, 서버 백업 자료 당장 볼 수 있나? 지금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목소리가 괜찮네? 꼭 봐야 해. 지금 당장. 1시간 후, 최 전무가 노트북을 들고 서재로 왔다. 회장님 이거 보시면 충격 받으실 겁니다. 괜찮네? 보여주게. 최 전무가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밝아졌다. 파일들이 열렸다. 이게 3년 전 6월 사고 전후 한 달간의 서버 접속 기록입니다. 태준 상무님 계정을 중심으로 추출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로그 기록들이 쏟아졌다. 날짜, 시간, IP 주소, 접속 기록. 여기를 보십시오. 6월 5일부터 해킹 시도가 시작됩니다. 화면을 확대했다. 태준의 계정에 대한 비정상적 접속 시도가 수십 건 기록되어 있었다. IP 주소가 192.168, 1.47입니다. 이건 태연 사무실이지? 최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태연 부사장님 전용 사무실 IP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계속 보십시오. 6월 10일 드디어 해킹에 성공합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태준의 노트북에 원격 접속이 이루어진 기록이었다. 밤 11시 42분. 태준 상무님이 퇴근하신 직후입니다. 누군가 태준 상무님 노트북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어떤 파일? AI 연구자료, 특허 문서, 투자 제안서.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최 전무가 다른 화면을 열었다. 악성 프로그램도 설치했습니다. 키로고라는 건데요. 태준 상무님이 타이핑하는 모든 내용을 몰래 빼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손이 떨렸다. 태연이 그걸? 형한테 그런 짓을? 더 있습니다. 최 전무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건 항공권 예약 시스템 해킹 기록입니다. 화면에 항공사 예약 시스템이 나타났다. 태준의 예약 내역이 보였다. 원래 예약은 6월 15일 싱가포르 항공 SQ285편이었습니다. 안전한 기종, 정비 기록 깨끗한 항공편이었죠. 그런데 6월 13일 새벽 2시 37분 예약이 변경됩니다. SQ472편으로 화면이 바뀌었다. SQ472편의 정비 기록이 나타났다. 이 항공편은 출발 일주일 전에 엔진 점검 경고가 있었습니다.
정비는 했지만 완벽하지 않았죠. 실제로 이륙 후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고, 숨이 막혔다. 예약 변경 요청 IP가 뭔가? 192.168, 1.47입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태연이 항공권을 바꿨다. 정비 불량이 있는 비행기로 형이 사고를 당하도록. 이건 살인 아닌가?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최 전무가 말을 흐렸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건 해외은행 거래 기록입니다. 금융감독원 협조받아서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통장 내역이 나타났다. 계좌 명의는 김태연. K만 제도 비밀 계좌입니다. 3년 전 6월 17일 태준 상무님 사고 이틀 후에 개설됐습니다. 잔액을 봤다. 25억 원. 숨이 멎었다. 25억. 보험금 30억 중에서요. 나머지 5억은 아마 다른 용도로 썼을 겁니다. 어떻게 이걸 빼돌렸지? 사고 직후 혼란스러울 때 금고를 열어서 현금으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환전소 여러 곳을 거쳐서 해외로 송금했죠. 최 전무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특허 문서 거래 기록입니다. 서류를 펼쳤다. 계약서였다. 한쪽은 경쟁사 퓨처테크, 다른 쪽은 K컨설팅. K컨설팅이 뭔가? 태연 부사장님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 명의로 태준 상무님의 AI 특허를 퓨처테크에 30억에 팔았습니다. 30억. 네. 계약 날짜가 작년 8월입니다. 태준 상무님 사고 1년 후죠. 모든 게 계획이었다. 형을 해킹하고 연구 자료를 빼돌리고 항공권을 조작해 사고를 유도하고 보험금을 훔치고 특허까지 팔아넘겼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내 옆에서 일했다. 회장님, 최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닙니다. 계획적 살인입니다. 증거가? 법정에서 통할 만한 증거가 되나? 충분합니다. 서버 로그, 해킹 기록, 은행 거래 계약서 모두 디지털 포렌식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3년 동안 내가 믿어왔던 아들, 회사를 함께 이끌었던 아들, 그 아들이 형을 죽였다. 회장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증거들로 충분합니다. 태연 부사장님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감옥. 내 아들이 감옥에. 하지만 그래야 했다. 태준을 위해서, 미란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신고하겠네.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하지만 그 전에 태연이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회장님, 위험합니다. 태연 부사장님이 뭘 할지 몰라요. 괜찮네?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내가 직접 물어봐야 해. 왜 그랬는지. 최 전무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모든 걸 녹음하겠습니다. 고맙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다. 멈춰 있는 데이터들. 태연의 범죄를 증명하는 숫자들. 3년 동안 함께 일했던 아들. 매일 아침 인사하고 회의하고 저녁 먹었던 아들. 그 아들이 형을 죽였다. 태준의 사진을 바라봤다. 책상 위 액자 속에서 아들이 웃고 있었다. 태준아, 아빠가 이제 끝낼 거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 동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듣게 만들겠다. 최 전무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달랐다. 공기가 달랐다. 거실 소파에 태연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태연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다. 태연아, 너 왜 여기? 제 집인데 왜 이상해요? 아버지 요즘 이상하세요. 태연이 천천히 일어섰다. 내게 다가왔다.
최 전무님이랑 만나셨죠? 뭐 하셨어요? 어떻게? 아버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요즘 뭐 하시는지 회사 서버 백업 기록 뒤지고 형수님 찾아다니시고. 태연의 눈빛이 차가웠다. 3년 전 미란이 말했던 그 눈빛. 태연 부사장님 눈빛이 무서웠어요. 이제 나도 알았다. 이게 태연의 진짜 얼굴이었다. 태연아, 너 형수님도 만나셨죠? 구로구 반지하까지 찾아가셨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제가 사람을 붙여놨거든요. 아버지 움직임 보려고. 혹시나 해서요. 숨이 막혔다. 태연아, 너 아버지, 괜한 짓 하지 마세요. 태연이 내 팔을 잡았다. 힘이 세었다. 3년 동안 잘 지내왔잖아요. 우리 둘이서. 회사도 잘 커졌고. 왜 이제 와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요? 놓아라. 아버지, 형수님한테 뭐 들었어요?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거짓말쟁이에요. 태연아, 나는 팔을 빼냈다. 너 3년 전 그날 밤 뭘 했니? 태연의 표정이 굳었다. 미소가 사라졌다. 아버지가 뭘 아시는데요? 다 알아. 서버 기록도 봤어? 내가 형 노트북 해킹하는 것, 항공권 바꾸는 것, 금고 여는 것, 다 봤어? 태연이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다 했어요. 너무 쉽게 인정했다. 변명도 없었다. 오히려 당당했다. 왜? 왜 그랬니? 왜긴요. 형이 미웠으니까요. 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평생 형 그림자로 살았어요. 형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후계자. 저는요? 저는 그냥 둘째. 형 보조. 부사장이라는 이름만 있는 들러리. 태연아, 회사도 형한테 물려줄 거였잖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엔 형 거였어요. 그래서 제거했어요. 등골이 오싹해졌다. 제거? 내 형을 제거했다고? 네. 해킹하고 자료 빼돌리고 항공권 조작했어요. 형이 사고로 죽으면 회사가 제 거니까요. 냉정한 목소리였다. 후회도 없었다. 보험금도 내가 가져갔지? 당연하죠. 제가 회사 살린 거예요. 형 없어도 잘 운영했잖아요. 매출도 늘었고요. 태연아, 너 지금 태연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형수님이랑 조카들 생각해서요.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 오늘 아침에 다녀왔어요. 형수님 집에 애들 학교 가는 거 봤어요. 지훈이는 참 컸더라고요. 서연이는 여전히 약해 보이고. 태연아, 너 설마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요.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형처럼 비행기 사고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앞에서 차 사고 날 수도 있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애들까지 건드리지 마. 제발. 그럼 아버지가 입 다물고 계세요. 3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태연이 가방을 들었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다. 참, 아버지. 내일 이사회 있어요. 주요 주주들도 다 오고요. 아버지 건강 상태 논의할 거예요. 건강 상태? 요즘 아버지가 이상하시다고 제가 말했거든요.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이상한 결정도 하시고 치매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뭐라고?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거 증명하면 아버지 말은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설령 경찰에 신고해도요. 그냥 치매 노인의 망상이라고 생각하겠죠. 태연이 웃었다. 그리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태연이 모든 걸 계획했다. 나를 고립시키고 미친 사람 만들고 입을 막으려고.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꺼냈다. 최 전무에게 전화했다. 최 전무, 태연이가 알았네. 내가 조사하는 거 뭐라고요? 손주들을 위협했어? 그리고 내일 이사회에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 회장님,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제가 미란 변호사한테 연락할게요.
아이들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합니다. 어디로? 제 고향집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태연 부사장님이 절대 못 찾을 곳이에요. 1시간 후, 최 전무가 미란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지훈이와 서연이는 겁에 질려 있었다. 할아버지를 3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다. 애들아, 나는 무릎을 꿇고 손주들과 눈을 맞췄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3년 동안 너희들 외면해서 지훈이가 울었다. 서연이도 울었다. 할아버지, 우리 나쁜 애들 아니에요. 엄마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알아? 할아버지가 이제 다 알아. 아이들을 꼭 안았다. 뼈만 앙상한 몸. 3년 동안 고생한 흔적. 며칠만 참아라.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최 전무가 아이들과 미란을 데리고 떠났다. 안전한 곳으로. 집에 혼자 남았다. 다음 날 오후 회사 이사회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주요 주주들, 사회이사들, 감사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태연이 제일 앞에 앉아 있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회장님, 요즘 좀 어떠십니까? 주주 대표가 물었다. 멀쩡하네. 그런데 태연 부사장님이 그러시던데 요즘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이상한 말이라니? 며느리가 돈 안 훔쳐갔다느니 3년 전 사고가 태연 부사장님 짓이라느니. 사회이사가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 연세도 있으시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안 헷갈렸어. 다 기억해. 증거도 있어. 아버지, 태연이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아버지가 너무 이상하세요. 나는 태연의 손을 뿌리쳤다. 너희들 다 돌아가게. 나는 정신 멀쩡하네. 하지만 주주들은 믿지 않았다. 태연이 이미 다 말해뒀으니까. 회의가 끝난 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태연과 직접 대결해야 한다. 증거는 있다. 이제 태연을 직접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내일 회장실로 부르겠다. 그리고 모든 걸 끝내겠다. 이틀 후 나는 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후 5시 회장실로 와라. 할 말이 있다. 답장은 금방 왔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날 밤 나는 최 전무에게 전화했다. 최 전무, 내일 함께 와주게. 그리고 녹음 준비해 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실 안에 숨어 있겠습니다. 고맙네. 다음 날 오후 미르테크 본사는 조용했다.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했다. 건물에는 나와 회장실 커튼 뒤에 숨은 최 전무만 있었다. 노트북을 켰다. 서버 백업 파일을 준비했다. 은행 거래 내역, 특허 계약서,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태준의 사진도 꺼내놓았다.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장남. 태준아, 아빠가 오늘 끝낼게. 오후 5시 회장실 문이 열렸다. 태연이 들어왔다. 평소처럼 웃으며. 아버지 부르셨어요? 앉아라. 태연이 의자에 앉았다. 나는 책상 뒤에 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태연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3년 전 그날 내가 뭘 했는지 말해라. 태연의 미소가 사라졌다. 아버지, 또 그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이상하시다고. 이상한 건 너야, 태연아. 나는 노트북을 태연 쪽으로 돌렸다. 이것 좀 봐라.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서버 로그가 나타났다. 3년 전 6월. 태준의 계정에 대한 해킹 시도 기록.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다음 거 볼래?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항공권 예약 시스템. 태준의 티켓이 SQ285편에서 SQ472편으로 변경되는 기록. 그리고 이건 은행 거래 내역을 던졌다. K만제도 계좌. 25억 원이 찍힌 태연명의 비밀 계좌.
그리고 이것도 특허 거래 계약서. K컨설팅이 퓨처테크의 태준의 AI 특허를 30억에 판 기록. 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제 말해봐. 왜 그랬는지.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왜냐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형이 미웠으니까요. 평생 형 그림자로 살았어요. 태연이 벌떡 일어났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태준이는 똑똑해. 태준이는 능력 있어. 태준이가 후계자야. 저는요? 저는 그냥 둘째. 열심히 해봤자 태연이도 잘하네 이런 소리나 들어요. 태연아,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몇 년을 뛰어다니며 거래처 모았어요. 제가 투자 유치했어요. 근데 형이 뭐래요? 내가 한 일은 보조였고 나는 핵심이라고. 회사는 내가 물려받을 거라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날 밤 형 노트북 해킹했어요. 연구 자료 빼내려고. 근데 형한테 들켰어요. 형이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다 말하겠다고. 그럼 저는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형을 죽일 수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태연도 소리쳤다. 그냥 출장 실패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항공편 바꿔서 지연되게 하고 중요한 미팅 놓치게 하고. 그럼 아버지가 형한테 실망하실 거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추락할 줄은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나는 책상을 내리쳤다. 쾅! 소리가 회장실에 울렸다. 너는 SQ472편이 정비 불량 기록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추락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태연은 입을 다물었다. 변명할 수 없었다. 보험금은 어떻게 된 거야? 형이 죽었으니 당연히 제 거잖아요. 제가 회사 이끌 거니까 그 돈도 제가 써야죠. 금고는? 형수님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협박했죠. 입 다물라고. 안 그러면 조카들이 형처럼 사고 날 거라고. 냉정한 목소리였다. 후회가 없었다. 나는 태연에게 다가갔다. 책상을 돌아서 그리고 뺨을 때렸다. 철서? 소리가 회장실에 울렸다. 태연이 뺨을 감싸고 나를 봤다.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형을 죽이고 돈을 훔치고 형수와 조카들한테 누명 씌운 너. 그런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이니? 아버지, 그래도 저는 닥쳐. 나는 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 감옥 갈 거야. 오래오래? 아버지가 저를 경찰에 넘기시게요? 진짜요? 전 아버지 아들인데요? 아들이라면 형을 죽이지 않았겠지? 태연이 웃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증거 있어요? 제 자백만으로는 부족해요. 변호사 선임하면 다 엎을 수 있어요. 증거 있네. 커튼이 움직였다. 최 전무가 나왔다. 손에 녹음기를 들고 다 녹음했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 전무님. 해킹, 살인, 횡령, 협박. 내가 한 말 다 녹음됐어. 내 목소리로. 태연의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111을 눌렀다. 경찰서죠? 신고합니다. 3년 전 살인 사건이요. 범인을 찾았습니다. 태연이 내 다리를 붙잡았다. 아버지, 제발.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제발.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전화를 끊었다. 태연을 내려다봤다. 태준이한테 가서 용서 빌어라. 아버지는 널 용서 못해. 20분 후 경찰이 왔다. 태연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울부짖으며 아버지.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회장실 문이 닫혔다. 조용해졌다. 최 전무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회장님 잘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잘한 게 아니네. 3년이나 늦었어. 태준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태준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어. 눈물이 쏟아졌다. 넉 달이 흘렀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나와 미란, 그리고 최 전무가 앉아 있었다. 태연이 들어왔다.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서버 로그, 해킹 기록, 항공권 조작 증거, 은행 거래 내역, 특허 매매 계약서, 녹음 파일. 모든 증거가 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연의 변호사가 변론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형에 대한 열등감이 순간적 판단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순간의 실수라니요. 노트북을 해킹하고 항공권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횡령하고 3년 동안 거짓말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조카들까지 협박했습니다.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인 김태현은 친형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항공권을 조작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보험금 30억을 횡령하고 회사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불법 매각했으며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범행이 치밀하고 악질적이며 진정한 반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숨을 참았다. 살인죄, 업무상 배임, 횡령, 협박 등을 종합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25년. 태연은 25년 동안 감옥에 있을 것이다. 그때쯤이면 환갑이 넘는다. 태연이 법정을 나갔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나를 한번 쳐다봤다. 그 눈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법정을 나왔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미란이 내게 절을 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아이들도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요. 나는 미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미란아.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3년이라는 세월. 미란과 손주들이 겪은 고통. 그건 돌이킬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태준의 묘를 찾았다. 손에는 백합꽃을 들고 있었다. 묘지는 조용했다. 가을바람이 불고 낙엽이 굴러다녔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꽃을 놓고 묘비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이 손바닥에 닿았다. 태준아, 조용히 불렀다. 아빠 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늦었지만 끝냈어? 태연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냈어. 감옥에 갔어? 25년이야. 내가 받았어야 할 정의를 아빠가 대신 찾아줬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미란, 내 아내 명예도 되찾아줬어. 이제 사람들이 알아. 미란이 도둑이 아니라는 걸.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3년 동안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목이 메었다. 아이들도 잘 있어? 지훈이랑 서연이? 둘 다 이제 건강해졌어? 아빠 집에서 살고 있어? 제대로 된 치료도 받고 있고, 내가 못다 해준 것들 아빠가 대신 해주고 있어? 손이 떨렸다. 미안해, 태준아. 아빠가 3년이나 늦게 알았어. 내가 남긴 노트북 진작 확인했어야 했는데. 태연이 해킹한다고 써놨잖아. 아빠가 믿었어야 했는데.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흩날렸다. 내 연구 세상에 공개할 거야. 다음 달에 추모 세미나 열어. 미래테크 10주년 기념으로 태준의 AI 연구 발표회라고 이름 붙일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내 업적을 보게 될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미란이랑 함께 회사 다시 일으킬 거야. 미란이 법무팀장으로 돌아왔어. 내 아내 참 능력 있더라. 너도 알았지? 이제 우리 둘이서 미래테크 지켜나갈 거야. 내가 사랑했던 이 회사를.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아들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해가 기울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천천히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묘비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다. 편히 쉬어라, 태준아. 이제 다 괜찮아? 아빠가 내 가족 지킬게.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미란과 손주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으로. 한 달 후 미르테크 본사는 달라져 있었다. 집 한쪽에는 지훈이와 서연이 방이 마련되어 있었다. 새 책상, 새 컴퓨터, 새 옷들. 아이들은 매일 아침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왔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지훈이 잘했네. 서연이는 내 무릎에 앉았다. 예전보다 살이 올랐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당뇨 수치도 안정됐다. 할아버지, 나 이제 안 아파요. 그래, 우리 서연이 이제 건강해졌구나. 미라는 미르테크 법무팀장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태준의 빈자리를 채우며 회사를 지키며. 어느 저녁 미란이 물었다. 아버님 후회 안 하세요? 태연 씨를 감옥에 보낸 거.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후회. 안 해. 하지만 아프지. 내가 낳은 아들이잖아. 그 애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평생 형 그림자로 산 게.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지. 형을.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태준이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다음 달 태준의 추모 세미나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IT 업계 사람들, 투자자들, 학자들, 기자들. 태준의 AI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화면에 태준의 데이터가 펼쳐졌다. 고 김태준 상무를 기억하며. 제목이었다. 나는 세미나장 한가운데 서서 아들의 업적을 바라봤다. 태준의 열정이 느껴졌다. 태준의 꿈이 느껴졌다. 지훈이와 서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아빠 대단하죠? 응. 참 대단하단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태준아, 내 꿈 아빠가 이뤄줄게. 내가 못다한 일들 아빠가 계속할게. 석양이 세미나장을 비췄다. 붉은 빛이 태준의 사진을 감쌌다. 나는 손주들 손을 꼭 잡고 앞으로 걸어갔다. 늦었지만 바로 잡았다. 3년이라는 세월이 아깝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혔다. 이제 남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태준을 기억하며, 미란과 손주들을 지키며, 미르테크를 이어가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